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P2P 애플리케이션을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So, P2P architecture, 그러니까 섹션 챕터 2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시스템을 구현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두 가지의 그 큰 부류의 아키텍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조, 설계를 클라이언트 서버로 할 거냐 아니면 P2P로 할 거냐 라는 건데, 클라이언트 서버는 얘기를 했고, 그죠? 기어가 어떤 건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거니까, 그죠? Peer-to-Peer 아키텍처는 그 특이성이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서버하고는 다르게 항상 on 되어 있는 서버가 없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on 되어 있는 서버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고, 또 사용자들의 PC로만 주로 구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의 PC로만 구성된 보통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임의의 엔드 시스템, 사용자들의 시스템이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의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고 주로 고정 IP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피어-투-피어 시스템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토런트를 여러분들이 쓴다라고 치면은 파일 다운로드 하고 싶을 때만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가동을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뭐 그냥 나갈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렇게 쓰죠. 그래서 항상 뭐 그 커넥션이 그 왔다 갔다 intermittently 커넥트를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뭐 사용자 마음대로 붙고 싶을 땐 붙고 떨어지고 싶을 땐 떨어지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IP도 항상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대표적인 예가 파일 공유를 쓸 때 쓰는 비토런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스트리밍, 비디오 스트리밍, 주로 이제 뭐 TV 내용을 그 뭐 P2P 스트리밍으로 보고 싶다, 컴퓨터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칸칸, 아마 이 중국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스카이프라는 여러분들 화상통신 솔루션 있죠. 여기서 VoIP는 Voice over IP 또는 Video over IP인데, 이런 화상통신 시스템에서 스카이프에서는 peer-to-peer 테크놀로지로 그 화상통신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와 P2P를 비교를 하는 이 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왜 peer-to-peer로 쓰느냐, peer-to-peer의 그 장점이 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장단점이 있겠죠. 클라이언트 서버가 peer-to-peer 장단점이 있는데, 뭐 클라이언트 서버는 항상 그 뭐 안정적인 서비스가 뭐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왜 이제 피어2피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의 장점은 피어가 많아질수록 이 피어2피어 시스템에 붙는 그 컴퓨터 노드 수가 많아질수록, 뭐 예를 들어서 비토런트 파일 그 공유 네트워크에 뭐 한 명당 보통 그 파일들을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그 뭐 자료들을 한 명당 100메가씩 공유를 한다고 치면은 100명이면은 10기가, 그죠? 그다음에 뭐 1000명이면은 100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붙을수록 그 공유 효과가 커지는 거죠, 같이. 그죠? 그래서
이 섹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 피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일을 공유받을 때 그 성능이 빨라진다라는,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이 그 수학적인 모델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서버와 피어-투-피어 시스템의 그 예를 들어서 파일 사이즈가 F라고 치고 받고자 하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어떤 파일의 사이즈가 F고 그 파일을 100명이 또는 뭐 1000명이 또는 인기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만 명이 받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N개의 피어가 있을 때 서버에서부터 한 곳의 서버로부터 그냥 받을 때랑 100만 명이 예를 들어서 파일을 받을 때랑, 근데 그 100만 명이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을 때랑 과연 그 파일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 얼마나 차이 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서버가 한 대 있고 보통 예를 들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그 유저의 개수가 명수가 뭐 10명이다 100명이다 뭐 그럴 경우엔 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뭐 갑자기 폭발적으로 아주 뭐 인기 있는 동영상이 어디에 떠서 또는 인기 있는 그 자료가 어느 사이트에 떠서 갑자기 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쪽의 그 서버에 동시 접속을 하면은 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대규모 서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서버가 뻗어버리겠죠. 용량 부족으로. 그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그냥 그 파일을 서버 한 곳으로부터 100만 명의 유저가 서버 한 곳을 통해서 다 100만 명의 유저가 일일이 다 다운로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100만 명이 자기가 받은 파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던져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잘 만들면은 서버가 한 대뿐일지라도 그 100만 명의 그 피어가 자기가 받은 거를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피어-투-피어 시스템이죠. 그런 식으로 보조가 되면은 설령 서버가 뻗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0만 명의 서버로부터 하나하나씩 다 받아가는 것보다는 그 100만 명이 서로 받은 파일들을 공유를 할 수 있다라면은 뭔가 빠르겠죠. 그죠? 뭔가 느낌이 빨라질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뭐 감은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시스템에서 이 교과서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그 question, 이슈는 이겁니다. 질문이 이건데 size f, 크기가 f인 파일을 n개의 피어들에게 배포하고자 할 때, 뭐 이게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100만이 될 수도 있고, 크면 클수록 어쩌면 또 상황은 서버 하나가 size f인 파일을 100만 명의 피어한테 보내준다라고 얘기하면 어쩌면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클라이언트 서버를 썼을 때랑, 그러니까 서버 한 대가 100만 명,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그 피어들한테 보낼 때랑 그 다음에 서버한테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은 피어들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할 때랑, 그 파일을 100만 명의 피어들한테 전부 다 배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클라이언트 서버인 모델일 경우와 그 다음에 피어-투-피어의 모델이 가능할 경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수식을 꾸며서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피어들이 서로 이제 뭐 다운로드는 당연히 가능할 거고
근데 피어가 피어-투-피어 웨이로 서로 공유를 하고자 하려면은 피어도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피어가 업로드는, 그죠? 근데 각 피어가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용량은 뭐 한정적이겠죠.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집 같은 경우 요즘은 뭐 다운로드를 한 수백 메가 정도는 가능할 거고, 수백 메가 bps 또는 수십 메가 bps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업로드는 수에서 수십 메가 bps 정도가 가능하겠죠. 이런 거를 수학적인 모델링을 어떻게 했을지 그런 걸 한번 살펴봅시다. 뭐 재밌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서버가 여기 있어요. 서버가 여기 있고, 서버에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고, 파일 사이즈는 F, 뭐 예를 들어서 100메가 라고 쳤을 때, 그 다음에 서버의 업로드 용량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기가 bps, 10기가 bps 정도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n개의 피어가 있을 때 뭐 100개도 괜찮고 100만 개도 괜찮고, n개의 피어가 있어요. 각각의 피어들이 업로드 할 수 있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 용량이 다 있겠죠. U2, D2, 그죠? 그래서 i번째 피어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용량을 그 capacity, bandwidth라고 얘기해요. 폭이도 얘기해도 되는데, 뭐 DI, 메가bps로 받고, 뭐 그 다음에 업로드는 UI 메가bps로 한다고 칩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얘네들을 연결하는 이 그 백번, 중앙의 네트워크는 뭐 충분히 대역폭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n번째 그 피어의 업로드 밴드위스는 UN, 다운로드 밴드위스는 DN이라고 칩시다. 자, 이런 환경에 있을 때 두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하나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그 경우에는 얘만 업로드를 하고 나머지는 다 다운로드만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복잡하게 피어-투-피어 모델에서는 얘는 업로드를 해주는데 얘만 업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얘도 업로드를 하고 얘도 업로드를 하고 얘도 업로드를 하고 다 업로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서버의 역할은 뭐냐면 뭐 최소한 한 번은 피어-투-피어일 경우에는 최소한 한 번은 업로드를 해줘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뭐 두 번, 세 번 계속 업로드를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여기에서 한 번 어떤 PC에 업로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걔가 옆 앱에 때 공유를 할 수 있죠. 자, 그런 상황 설정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제 파일 디스트리뷰션을 할 때의 총 걸리는 시간. 자, 클라이언트 서버일 때 서버 하나로부터 다른 피어들에게, 모든 피어들에게,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보내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업로드를 서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가 결국은 파일 F를 n명한테 다 보내야 되는 겁니다. 다 보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n개의 파일 카피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그 서버가 파일을 네트워크로 이제 올려보내는데 딱 한 번 보낼 때 걸리는 시간, 왜냐하면 지금 시간 측정하는 거니까 클라이언트 서버로 보낼 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서버에서 n개의 피어들의 클라이언트에게 파일을 전부 전송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니까. 근데 보면은 n번 파일을 보내야 되는데 총. 근데 일단 한 번만 파일을 보낸다고 치면은, 그죠? 한 번만 파일을 보낸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파일 사이즈가 F고, 그 다음에 업로드 스피드가 대역폭이 US니까 FE 파일의 사이즈를 US의 대역폭을 보내서 보내니까 F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예요? F를 하나의 카피를 보내는데 사이즈가 F고, 그거를 US 대역폭을 가진 네트워크 링크로 보내서 걸리니까 한 카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예요? F를 US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하나의 카피를 보낼 때 F 나누기 US니까 N개를 보내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N개를 보내면은 N 곱하기 F 나누기 US가 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버에서 올릴 때 걸리는 시간인 거고, 서버에서 올릴 때 걸리는 시간인 거고, 그 다음에 자, 서버에서 보내기도 보내지만 클라이언트에서 다운로드도 다 해야 되죠. 그죠? 다운로드 다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서버에서 올리는 시간과 올릴 때 걸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자, 각각 보면은 저 N개의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치면은 N개의 클라이언트의 최후의 하나까지 다 받아야 되죠. 최후의 하나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 보면은 클라이언트에 N개가 있을 때 N개의 클라이언트가 모두 이 파일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결국 뭐냐면은 가장 느린 놈이 끝까지 받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같죠. 그죠? 자, 그래서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모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느리네. 그죠? 가장 느리네. 가장 늦게 끝까지 받는 놈. 가장 다운로드 받는데 힘들게 끝까지 받는 놈. 왜냐면 N개의 클라이언트가 전부 N개의 이 카피를 다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결국 뭐냐면은 가장 늦게 받는 애가 이거를 다 받을 때 걸리는 시간과 같으니까. 그래서 받는 애들 중에서 가장 느리게 받는 애의 다운로드 성능이 D민이라고 치면은 얘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일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가장 느린 애가 받는 다운로드 성능이 D민이면은 얘가 파일 사이즈 F인 파일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F 나누기 D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는 나왔어요. 하나는 서버에서 N개의 파일을 N번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뭐 N개의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느린 애가 끝까지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실제로는 이 파일을 전부 다 마무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겠죠. 자, 근데 가장 느린 놈이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자, 서버는 어쨌든 N번을 보내야 되는 거고, 근데 클라이언트는 제일 느린 놈한테까지 일단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이 N개의 클라이언트에게 파일 F를 N번 보내주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썼을 때 이 사이즈가 F의 파일을 전부 N개의 노드에게 디스트리뷰트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자, 얘하고 얘 중에서 자, N개의 파일을 다 업로드해서 올리는 시간이 있고 끝까지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이 중에서 더 큰 값이 되겠죠. 더 큰 값. 자, 봅시다. 얘는 파일 N개를 업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느린 애가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인 거죠. 가장 느린 애까지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서버한테서 서버가 업로드를 하는 시간, 클라이언트가 다운로드 하는 시간 중에서 더 오래 걸리는, 이게 먼저 끝나느냐 이게 먼저 끝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나중에 끝나느냐 이게 더 걸리느냐 이게 더 걸리느냐, 이 둘 중에 더 오래 걸리는 시간이 실제로는 총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인 거죠.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얘가 그 가장 느린 놈이 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얘가 그 시간을 좌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는 뭐 이 반대는 애들은 별 문제 없는데 서버가 n번 업로드를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서 바틀렉이 걸리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바틀렉이 걸리냐, 여기서 바틀렉이 걸리냐 따라서 둘 중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의 시간이 잡아먹는 시간이 실제로는 파일 n개를 그 파일 사이즈 파일 f를 n개의 클라이언트 전부 다 그 배포하는 시간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실제로 n 값이 피어 개수가 적을 때는 얘랑 얘랑 별 차이 안 날 수도 있는데 n이 예를 들어서 10, 100, 100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되면은 얘가 너무 커지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클라이언트 서버를 썼을 경우에는 그 클라이언트 개수가 많아지면 n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이 값이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증가를 해서 그만큼 파일 개수가 많아질수록 피어 개수가 많아질수록 파일을 올리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만큼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듯이 그죠?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클라이언트 서버를 모을 때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처음에는 파일 하나만 전송할 때는 피어가 하나만 그 클라이언트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f 나누기 us만 하면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뭐 100개가 되면은 시간이 100배로 늘어가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클라이언트가 100만 개면 100만 배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뭐 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수식 들어갔을 때 이 뭐 어느 부분 어떻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피어-투-피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서버와 피어-투-피어의 환경을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그 증명을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피어-투-피어 모델일 때를 봅시다. 피어-투-피어 모델일 때는 자, 서버일 경우에는 서버가 업로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일 경우에는 피어는 그냥 다운로드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피어가 업로드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서버의 트랜스미션 경우에는 일단 오리지널 카피가 서버에 있으니까 무조건 서버가 한 번은 보내줘야 됩니다. 그죠? 오리지널 카피가 서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은 보내줘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피어들끼리 알아서 그냥 주고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뭐 서버한테 다시 가서 요청을 해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버가 한 카피는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걸리는 시간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size f인 파일을 US 그 밴드위스로 하면은 뭐 메가bps를 뭐 메가bps든 기가bps든 전송을 하면은 그 파일 한 카피를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f 나누기 US가 되겠죠. 자, 그다음 클라이언트가 그 파일 카피를 다운로드 해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카피를 다운로드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랑 해보면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뭐 아까 전에 그 min client 다운로드 타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nf 비트를 다운로드 하면 되고, 그죠? 그다음 max 업로드 레이트는 뭐 그죠? 서버의 다운로드랑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들이 다운로드를 시그마 한 거.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그 파일 여러분들 PPT 파일 다 있으니까 교과서로 내용 나와 있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도 될 것 같고, 뭐 시험에도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공부를 좀 해보세요. 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 결론만 얘기를 할게요.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그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 뭐냐, 이 파일 사이즈 F인 파일을 N개의 클라이언트들에게 P2P 어프로치를 사용을 해서 업로드를 할 때 뭐 걸리는 타임, 시간은 뭐 이거는 뭐예요? 서버에서 파일 하나를 업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그죠? 이거는 가장 느린 애가 파일을 다운로드 걸리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그다음에 이거는 그 전체의 그 업로드 밴드위스를 통해서 NF 개의 그 파일이 전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실제로 봤을 때 N개가 파일 로드 그 클라이언트의 개수 N이 증가하면서 그 전송돼야 되는 파일의 그 전체 용량은 커지죠. 이거는 그 앞에 얘기했던 클라이언트 서버의 경우와 같은데, 얘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피어-투-피어 모드를 쓰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클라이언트 서버를 모두 쓸 경우에는 NF 이 총 파일 사이즈를 서버의 업로드 밴드위스로만 나누었었는데, 왜냐하면 서버만 업로드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그 aggregate 업로드 밴드위스, 그러니까 전체 총합 시그마된 업로드 밴드위스를 다 합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n이 커지면은 얘도 커지죠. 그죠? 이 시그마 UI도 결국은 n개의 모든 노드들이 붙어서 나가는 거니까, 실제로 n개의 노드들이 붙으면, 피어 노드들이 붙으면은 요 전체 총합 파일 사이즈도 커지지만은 그 피어가 여러 개의 노드가 붙음으로 인해서 전체 업로드 밴드위스도 서버의 업로드 밴드위스의 플러스에서 그 n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전체 업로드 밴드위스도 높아지므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돼요? 이 n이 커지고 이 n도 커지, 이 n이 커져도 이 n도 커지니까 뭐 1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수렴이 되겠죠. 얘도 커지고 얘도 그 분모도 커지지만, 분자도 커지지만 분모도 같이 커지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클라이언트 서버의 모델의 경우에는 이 다운로드 받는 n의 숫자가 커지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그 다운로드 타임이 오래 걸리겠지만은, 근데 피어-투-피어를 쓰면은 실제 이 데이터 사이즈도 커지지만은 피어들의 업로드 밴드수도 커지니까 뭐 요렇게 그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 개수가 많아진 클라이언트들에게 파일을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증가를 한다고 치면은, 네, 그 피어-투-피어 모델을 쓰면은 뭐 전체 파일 그 전송해야 되는 파일 용량이 더 커지지만은 그 서버의 업로드 밴드위스에 더해서 피어들이 시그마 총합 업로드 밴드위스로 더해지니까 실제 이 디스트리뷰션 타임이 그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요렇게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어의 개수가 늘어나도 그 클라이언트의 개수가 늘어나도 피어-투-피어 모드를 쓰면은 훨씬 더 그 이 파일의 전송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 라는 거를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이제 P2P 파일 디스트리뷰션, 이제 비토런트의 경우를 보겠어요. 비토런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토런트에서 파일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하느냐, 프로토콜 설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을
나눕니다. 256 킬로바이트죠. 256 킬로바이트로 나눠서 뿌립니다. 그죠? 그다음에 토렌트라고 얘기를 하죠. 토렌트라는 게 있는데 이 토렌트가 그 피어들을 얘기를 해요. 비트 토렌트 해가지고 뭐 토렌트라 하면 급류, 물살, 뭐 급물살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파일의 청크들을 파일의 조각들을 교환하고 있는 이 피어들 전체를 토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토렌트라는 이 그룹 오브 피어, 이 토렌트라는 그 피어들의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트래커라는 게 있어요. 트래커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이 토렌트들을 어떤 피어들이 나누고 있는지를 트래킹하고 있는 일종의 뭐 인덱스 서버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토렌트는 256kbps 파일들을 자르고 난 다음에 그 파일들이 나눠진 청크를 피어들이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앞부분은 뭐 컴퓨터 A로부터 받고 뒷부분은 컴퓨터 B로부터 받고 하니까 뭐 그 동시에 여러 개의 피어로부터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앨리스가 뭐 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동영상 파일 또는 어떤 그 파일을 받고 싶은데 그 파일들을 나누고 있는 컴퓨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라고 이제 트래커들에게 물어봐서 트래커들에게 내가 관심 있는 그 파일의 토렌트를 이루고 있는 피어들의 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그죠? 이 토렌트에 조인을 하면서 그 파일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파일의 청크가 하나도 없는데 걔네들을 하나둘씩 이제 축적해 나가겠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축적해 나갑니다. 축적해 나가고 그 다음에 본인도 그 파일을 받고 있다라는 걸 이 트래커에게도 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트래커를 통해서 피어들의 리스트를 받고 그 중에서 자기하고 가까운 그 피어들, 자기가 빨리 받을 수 있는 피어들에게 접속을 해서 그 파일들을 받아오겠죠. 다음에 이제 다운로딩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다운로드를 완료한 그 청크들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업로드도 합니다. 업로드도 같이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자기가 어떤 피어들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도 다른 피어들하고 주고받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뭐 이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피어가 전체 파일을 다 이렇게 받았을 때에는 뭐 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그 피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거 받자마자 그냥 이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좀 이제 뭐라 그럴까 호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 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받은 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 채로 연결을 유지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또 파일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피어-투-피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그냥 받고 그냥 나가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받은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그 파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느냐라는 거는 이거는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뭔가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뭐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죠? 조금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받고 그냥 나는 그냥 내 디스크랑 내 네트워크 리소스랑 내 CPU 리소스랑 뭐 메모리 리소스를 다른 사람들이 뭐 나도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죠? 다른 사람의 피어들이 도움을 받아서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도움을 주고 싶다 해서 이렇게 뭐 파괴적으로 인류애적으로 뭐 약간 그 다른 사람들에게 altruistically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식으로 그거를 그 자원을 그대로 이제 열어두고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느냐 아니면은 그냥 뭐 나는 내 거 다 봤으니 그냥 떠날래 라고 그냥 자기 볼일만 보고 가는 지금 이런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의 이런 인센티브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냐를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자들이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파일 공유 생태계가 성장을 할 수 있고 또는 그냥 없어져 버릴 수 있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서로 이렇게 돕는 자기가 도움을 만큼 또는 그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느냐라는 이런 모드로 일하느냐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 공유 시스템의 생태계가 그냥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명의 피어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피어가 있다고 해도 그냥 자기 것만 받고 나가면 그냥 그만큼 그 공동체, 그 파일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규모가 작거나 또는 금방 없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뭐 그렇게 다 해버리면은 그냥 받은 사람들이 그 동시에 받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돕겠지만은 그게 끝나고 나면 그냥 다 나가버릴 테니까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없는 건데 근데 뭐 감사하게도 이런 그 비토런트 자기 뭐 파일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자기 컴퓨터의 뭐 CPU나 메모리 같은 것도 쓰긴 쓰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파일을 전송하는데 이렇게 쓰게 해주는 그런 그 사용자들이 많으면은 그 생태계는 뭐 계속 살아남아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서로 뭐 자기가 필요할 때 들어와서 공유를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약간 사회 경제적인 그죠? 소셜 이코노믹한 사회적인 측면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있었고 사람들이 어떤 모드로 공유에 나서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또는 어느 정도 수준의 크기나 편리함을 유지하느냐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훨씬 더 빨리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아까 전에 수식적으로도 보였지만은 n이 파일을 공유하는 피어들의 개수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일 공유할 수 있는 여지도 용량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전송 스피드도 빨라진다는 걸 보여줬죠, 그죠? 그죠? 왜냐면은 전체의 업로드할 수 있는 총합의 사용자의 총합량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참여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이 그냥 아예 형성이 될 수도 생태계가 파일 공유 생태계가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에서는 구축할 수 없었던 그런 시스템이 자발적인 피어들의 컨트리뷰션에 의해서 훌륭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보인 굉장히 의미 있는 시스템입니다. 비토런트가. 그래서 이런 비토런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하는지 뭐 이기적으로 하는지 자기중심적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호혜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파일 공유의 다운로드 스피드가 어떻게 증감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파일들의 생애 주기가 공유하는 피어가 많을수록 더 많은 파일들을 공유할 수 있을 거고 공유하는 피어가 적을수록
공유하는 그만큼 이 뭐 사회적인 이 그 공유 자원의 양이 적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분석한 논문들도 꽤 많고, 사실 IT와 경제적인 측면,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심리 태도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 비토론트라는 이 파일 공유 시스템의 그 공유 성능, 뭐 다운로드 스피드, 업로드 스피드, 그 다음에 그 어떤 파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대를 이루었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청을 할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청크들을 리퀘스팅 할 때 그래서 서로 다른 피어들은 서로 다른 그 청크들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어 ABC가 있을 때 어떤 피어들은 앞부분 파일을 갖고 청크를 갖고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뭐 다 피어에 따라 천차만별인 거죠. 뭐 피어 B는 중간 부분의 청크를 갖고 있을 수 있을 거고, 피어 C는 그 끝부분의 청크를 갖고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앨리스가 처음 이제 딱 들어오면은 다른 피어들에 접속을 해서 그 피어들에게 접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청크들이 있는지, 어떤 청크들을 갖고 있는지 그 보유하고 있는 청크들 리스트를 달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걸 받은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청크를 갖고 있는 피어들에게 요청을 해서 특히 그 중에서 이거 중요한데 가장 드문 것들부터 먼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여러 가지 피어들이 있을 때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청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청크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 피어-투-피어에서는 언제든지 이 피어들이 바로 불 끄고 그냥 나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접속을 끊고 나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드문 것부터 먼저 가장 빨리 가져오는 것이 그 전체 파일을 다 받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일이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뭐 몇 기가짜리, 몇십 기가짜리 파일을 갖다 다운로드를 받는데 청크 하나, 두 개가 없어서 뭐 수십 기가짜리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고 난 다음에 청크 256KB짜리 청크 하나, 두 개가 없어서 그 수십 기가짜리 파일을 제대로 못 써먹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죠.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청크 리스트를 각 피어들끼리 교환을 해서 가장 드문 애부터 먼저 그냥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청크를 보내주는 입장에서는 tit for tat 하면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 그 뭐라 그럴까, 그 파일을 서로 상호 공유하는 데 있어서 그 나한테 잘해준 만큼 잘해준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한테 그 빠르게 주는 친구한테는 나도 빠르게 주고, 나한테 많이 주는 친구한테는 나도 많이 준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이코노믹, 그 경제적인 그 모티베이션, 그 개념을 넣어서 그 시스템이 서로 잘 돌아가도록 꾸몄습니다. 그죠? 나한테 고속으로 주는 친구들한테는 나도 고속으로 전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상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프로토콜에다, 이런 P2P 프로토콜에다 녹여 만든 아주 재미있는 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앨리스도 이제 청크를 갖고 있잖아요. 처음에 다운로드를 받고 난 다음에 청크들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래서 4개의 피어를 골라서 자기가 청크를 받고 있을 때 자기한테 가장 빠르게 주는 애들 4명을 골라서 걔네들한테 청크를 보내줍니다. 자기가. 그죠? 다음에 그 다른 피어들에게는 앨리스가 그 4개의 탑4, 자기한테 가장 잘해주는
4명의 피어들한테만 파일을 보내주고 나머지 애들한테는 파일을 안 보내주는 건데, 근데 10초에 한 번씩 10초가 지나면은 이렇게 10초를 한 번 하고 10초가 지나면 다시 탑4를 나한테 가장 빠르게 보내주는 탑4를 다시 뽑아서 걔네들한테 또 보내주고, 그러니까 계속 10초에 한 번씩 재계산을 해서 성능을 재계산을 해서 나한테 가장 빨리 보내주는 애들한테 계속 보내주겠죠. 예. 근데 그 탑4가 나한테 가장 빨리 주는 그 탑4가 항상 똑같다. 그러면은 계속 걔네들하고만 파일을 주고받는 거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그 중에서 한 명이 빠져나간다든가 아니면 새로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지난 10초 동안에 나한테 가장 빨리 줬던 탑4보다 더 빠른 애가 생겼다고 얘기하면은 걔하고 또 이렇게 교환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청크를 보낼 때 이렇게 나한테 잘 빨리빨리 보내주는 이런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들에게, 피어들에게 더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뭐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탑4를 계산하는 것 와중에 또 30초에 한 번 정도는 그냥 랜덤하게 임의로 그냥 아무나 선택을 해서 그냥 보내주기도 합니다. 조금 도와주고.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탑4 베이스로 이렇게 가면은 그냥 얘네들끼리만 고정적으로 그냥 파일 주고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파일을 못 받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랜덤하게 이 탑4 외에도 랜덤하게 30초에 한 번씩 그냥 아무나 찍어서 한 번 그냥 보내주는 거죠. 아무나 찍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랜덤하게 앨리스로부터 받은 피어가 뭐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나한테 또 잘해줄 거고, 그러면은 이 사람도 나한테 잘해준다 싶으면은 이 사람을 새로 들어온 피어를 고려를 해서 다시 탑4를 뽑고, 그죠?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럴까, 간단하지만은 머리를 잘 써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토론트로 이렇게 피어투피어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클라이언트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은 뭐 어찌든지 하여튼 최대한 서로 빨리 받게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최대한 모든 피어들이 자기한테 가까운 애들로부터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최대한 모든 피어들이 자기가 요청한 것들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꾸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T4텟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발표 자료가 있으니까, PPT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토론트가 T4텟을 굴러가는 것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앨리스가 자, 여기에도 탑4가 있었고, 그죠? 앨리스의 컴퓨터가 탑4 피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밥인가요? 밥도 탑4 피어가 있는데, 여기서 앨리스가 30초에 한 번씩 그냥 랜덤하게 optimistically unchoke라고 얘기하면은 뭐 긍정적으로 그냥 아무나 잡아서 그냥 파일을 한번 보내보는 거죠. 밥한테 보내보는. 근데 하다 보니까 밥한테 굉장히 잘해주니까 밥도 앨리스가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얘네끼리만 얘기하고 있었고 얘는 얘네끼리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둘이 해보니까 기존에 얘기하던 기존에 얘기하던 4개의 피어보다 앨리스와 밥이 더 빠르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앨리스가 밥의 탑4 프로바이더가 되고, 그래서 밥의 원래 4명 중에서 여기 있던 애보다는 앨리스가 더 빨리 보내주니까 앨리스가 밥의 탑4 중에 하나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밥이 앨리스한테도 기존에 있던 탑4 중에 하나보다도 이 4번째 있던 것보다도 밥이 훨씬 자기한테 빠르게 데이터를 보내주니까 여기 있던 탑4 중에서 하나를 빼고 전체
이렇게 서로가 탑4로 운영이 되고 구축이 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tit for tat을 통해서 나보다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잘해준다. 뭐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서로 가장 빠른 피어를 찾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피어-투-피어 시스템의 목적은 뭐 어쨌든지 사실 중요한 문제죠. 뭐 비트론트를 깔고 돌리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전 세계 예를 들어서 뭐 수백만 개, 수만 개, 항상 동시에 수만 개, 수십만 개 접속해 있다고 할 때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한 뭐 수백 개, 수천 개 있다고 칠 때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빨리 보내줄 수 있는 애가 어떤 애들이냐, 나랑 가장 빨리 내가 가장 빨리 파일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뽑고 받고 항상 받는 상황을 체크를 해서 누군가를 또 새로 찾아서 던져보고, 그리고 걔가 나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으면 또 새로 받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서로 평가하고 도와주고 평가하고 도와주고 받고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tit for tat 전략을 써서 나한테 더 빨리 서로 빨리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를 찾고, 그다음에 파일들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꾸며져 있다는 얘기죠. tit for tat입니다. 네. 그래서 빅토런트는 TCP를 쓸까요? UDP를 쓸까요? 이제 질문인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빅토런트는 TCP를 쓸까요? UDP를 쓸까요? 이거는 고민해 보세요. 뭐 숙제에도 좋고 뭐 시험에도 반드시 나올 문제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숙제로 남겨둘게요.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런 P2P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 구축할 것인가 라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사실 이제 알고리즘하고 이제 수학적인 문제인데, 전 세계의 비트로런트 클라이언트가 뭐 한 수백만 개 정도 깔려 있고, 그 중에 이제 항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평소에 한 동시 접속자 수가 한 수만 개 정도가 있다고 치면, 수만 개 있다고 치면은,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내가 원하는 파일을 검색을 했을 때, 영상이나 어떤 자료를 검색을 했을 때, 그 중에서 그 파일을 갖고 있는 피어들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것이며, 근데 걔네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찾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주 가장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피어드 개수가 많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개수가 내가 원하는 파일이나 동영상을 가진 피어의 개수가 한 수백 개가 나오든 전 세계 수천 개가 있다고 쳤을 때,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애들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근데 그 파일을 받다가 그냥 끊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이 그냥 누군가 방금 전에 앨리스 바브의 경우에서 봤듯이 뭐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받는 청크를 받는 와중에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변수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전 세계에서 수백만 개의 피어가 있고, 그 중에서 네 수백만 개의 피어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근데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붙을 때는 딱 온라인에 탁 들어왔을 때는 전체적인 그 뷰가 착 보여야 되고, 누가 뭘 갖고 있는지.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누가 갖고 있는지가 예를 들어서 남극이나 북극이나 뭐 케냐나 아니면 세네갈이나 아니면 저쪽에 남미나 미국의 어느 그린랜드라든가 뭐 아이슬란드라든지 뭐 이런 전 세계 어디에 붙어 있든 간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그 굉장히 복잡하죠. 파일 하나를 그냥 통째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 파일들을 전부 슬라이스로 다 나눠서 누구는 어떤 조각 갖고 있고 누구는 어떤 조각 갖고 있고 누구는 어떤 조각 갖고 있고 뭐 걔네들로부터 또 다운로드를 누구한테서 받을 것이며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가깝고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며 또 받다가 또 끊어지면 어떻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는 거죠.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 네트워크 연구하는 이 그 공동체, 연구 개발 공동체가 만든 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뭐 그래도 한 20년, 17,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게 이제 알고리즘하고 이제 수학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 다 합쳐져서 나온 문제인데, 그래서 이 P2P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앱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뭐 로드 밸런싱 제대로 돼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노드가 한 1000개, 10,000개가 있는데 내가 피어-투-피어 비트로런트 파일 다운로드 받으러 들어가는 건 좋은데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갑자기 내 컴퓨터가 먹통이 되거나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리거나 네트워크 밴드위드를 많이 잡아먹는다거나 CPU 로드가 엄청나게 걸린다거나 그러면 아무도 안 쓰겠죠. 그죠? 그리고 뭐 비트로런트 파일 네트워크 안에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들이 그 PC들의 각각의 그 피어들에 맞게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운로드를 받는 것도 효율적이고 업로드를 받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어느 하나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조금 너무 집중해서 한 곳에 몰리면은 뭔가 이렇게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걸릴 때 바틀럭이 되기 쉽겠죠. 그래서 로드 밸런싱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비슷한 얘기인데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탈중앙화, 분산화가 확실히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야 서로 동등한 레벨에서 협력하는 피해가 될 거고, 어느 특정 노드에 너무 집중적으로 파일이나 또는 리퀘스트나 트래픽이 몰리지 않도록 잘 배분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수백만 개의 노드가 붙어도 방금 전에 어디 지구상 어디에서 붙어도 물론 나중에는 이제 뭐 우주상으로도 뭐 태양계에서도 뭐 돌아가고 그렇게 결국은 확장은 되겠지만, 그죠? 수백만 개의 노드 비트론처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십억 개의 파일이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 그죠? 그 다음에 또한 availability랑 이런 거죠. 아니 들어가는데 파일이 없어요. 다운로드를 받으러 가는데 파일이 없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라 그럴까,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만 많아서. 근데 시스템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그냥 아무런 피해가 없고, 또는 이렇게 선의로 도와주는 식으로 하면은 손해만 보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아무도 서로 도움없는 식으로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내가 파일을 10개를 받았으니까, 귀한 파일을 10개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파일 10개를 받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걸로 내 뭐 숙제도 하고 뭐 논문도 잘 쓰고 아주 큰 도움을 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10개를 예를 들어서 그냥 내 디스크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 그 파일들을 갖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내 컴퓨터 도저히 못 쓰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그 tit-for-tat,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득이 조금 덜 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것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고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월드와이드나 DS나 물론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들인데, 네, 그런 시스템들하고는 조금 고민하는 철학 자체가 조금 다른 거죠. 이런 거는. 그죠? 왜냐하면은 이 peer-to-peer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그냥 파일을 그냥 주고받고 뭐 이런 스타일의 이걸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컴퓨팅 리소스와 네트워크 리소스랑 메모리 리소스하고 CPU 리소스까지 포함해서 이런 거를 서로 빌려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사람들이 더 서로 돕게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꾸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vailability는 파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들어가면 내가 찾는 파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수백만 개의 노드가 있다고 해도 수십억 개의 파일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들어갔을 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실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대략 짧게는 7, 8년, 길게는 10년 정도? 어쩌면 그 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 제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이런 P2P라는 시스템은 서로 모든 것을 공유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 경제적인, 개념적인 이득과 손해를 이기적으로 갈 때 사람들한테 이런 손해는 최소화하면서 또는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서로가 얻을 수 있는 미니멈 아니 서로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태도와 고려가 다 녹아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파트와 이런 부분은 기술적이죠, 그죠? 로드 밸런싱하고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쪽은 이제 기술적인 그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tit for tat을 사용해서 나한테 도움을 더 주는 사람에게 더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더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발언권이나 이런 성능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더 빠른 다운로드 스피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스마트하게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마이너한 이슈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이러한 전 세계의 노드 수백만 개의 노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없죠.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없고 정확하게 그런 모드들을 다 갖고 와서 분석을 해서 가장 빠르게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러면서 이런 모든 목적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으냐라는 건데 그런 글로벌 날리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죠. 항상 전 세계 지구 반대쪽에 있는 컴퓨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의 움직임을 비토런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 움직임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든 컴퓨터 다 공유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부분적인 인포메이션만 가질 수밖에 없고 그죠? 이런 환경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쓸만한
기계를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디자인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 컴퓨터 사이언스와 컴퓨터 네트워킹에서 다루는 그 전형적인 문제죠. 그죠? 그다음에 실제로 거의 그 우리가 사람이 쓰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 그 실제 리얼 시스템에서의 그 다루는 문제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료구조 설계하고 알고리즘 그리고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이 부분은 그 아마 깊게는 못 들어갈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그 대학원 쪽인데 그 우선은 여기서 잠깐 좀 쉬고 그다음에 이 뒷부분을 간략하게 다음 그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